현재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글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반전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글 표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데 왜 사라졌다고 하는지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게 실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철 노선도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잘 되었다는 식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글 지우기 시도는 오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오면서 일본에는 한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도저히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안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인들이 일본에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 장관까지 찾아와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며 제발 일본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 관광객은 점점 폭증했고 또한 각종 이정표에 한국어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인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각종 극우 세력들은 다소 믿기 힘든 의견을 내며 한국말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표기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글자를 일본에서 보기 싫다며 한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7년에는 이런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오사카 미도 스지선에 탑승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로 한글로 써져 있어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글 안내는 정말 그만두면 안 되나 라고 했고 이 트위터는 일본인들에게 1만여 차례 리트윗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오사카였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일본의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런 한글 표기를 두고 유명인들 및 정치인은 망언까지 일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소설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역시 전철의 한글 표기를 비판한 트윗을 가져오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표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연속으로 들리고 일본어 표기가 결국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몇 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다는 댓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어는 비슷하니 알아볼 수나 있지 한국어는 도대체 왜 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요. 홋카이도 현 의원 오노데라 마사루는 직접 사진을 찍어 하네다 공항 전광판에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영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굳이 일본 역들의 한글을 표현해야 하나? 영어면 충분하고 한글 표기는 시간 낭비다 라고 트윗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가의 주요 사안에 관련된 일본 정치인의 이런 말은 외교적인 무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일본 국민에게 반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당시 2019년 7월 20일경의 트윗으로 물론 이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해서 한국과 외교 갈등이 있었지만 수출 규제는 일본이 부당하게 일으킨 것이며 한때 한국에 찾아와 제발 일본에 관광을 와달라고 얘기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일본에 관광을 많이 와서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국과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기고를 통해서 수출 규제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다면서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다른 서양 관광객들로 붐비며 한국 관광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쓰는 금액도 중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매우 적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서 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이 줄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반한 감정이 강한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트윗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어, 중국어 표기가 지워졌다는 글이 트윗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허위 주장이라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도쿄의 다양한 노선 중 야마노테선으로 원래부터 영어와 일본어 표기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글, 중국어는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실제 야마노테선에는 지금까지도 표기 언어가 일본어와 영어만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점점 주장은 확산되어 오히려 한국어 표기가 늘어가고 있다는 답글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글 표기는 과거보다 전국에 훨씬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지방 소도시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소부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증가 추세라는 것이죠. 이같이 최근 5, 6년간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폭발하자 관련된 중소도시에서는 한글 이중 표기를 급격하게 늘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지금 없어졌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군함도 유적을 보면 일본은 과거의 강제징용에 관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 시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또한 일본 대마도 등에서는 몇몇 유적에서 백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한국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지운 것이죠. 심지어 대마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늘어가자 위기를 느끼고 한국인 출입 금지 편말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에서 언젠가는 지하철에서 한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한글이 당분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무집행은 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철도의 경우 일본 정부와 철도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한글을 표기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부와 또다시 관련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적어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안 오더라도 한글 표기가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일본 사방에 한글 표기로 도배를 시켰다면서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단순히 반환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표기 제거를 일본 정부에서 진행할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한국 관광객이 다시 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특히나 한일 관광 비즈니스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한국 저가 항공사와 일본 지방공항의 콜라보를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인이 일본 지방 소도시에 방문했던 대성공을 추억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실제 국경을 개방해서 한국의 기업가나 유학생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으로 나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인 아베 내각은 지방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한국이므로 궁극적으로 관광객까지 들여오는 것이 목표로서 현재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전문가들의 코로나 확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를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한글 표기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코로나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일본에 많이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지방의 한국 관광객 특수를 일본이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한국인들만 방문하는 일본 지방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다시 한국에 와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지하철에 한글이 없어졌다는 논란은 오히려 한글이 확산됐다는 팩트체크만 되면서 마치 페이스북 친구처럼 대하는 말뿐인 동맹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동맹으로 사우디와 터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필리핀 등을 거론했다. 과격한 주장일 수 있지만 미국 보수 세력 내에서 일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소는 과거 한국이 충분히 스스로를 방위할 능력이 있다며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그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사우디, 이집트, 터키 독재국가, 동맹으로서 가치 없어.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첫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다.
그는 오늘날 절대 군주제보다 더 어리석은 통치가 있는가라며 왕국은 선거를 하는 이란보다도 못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우디 왕자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국가의 자원이 약탈되고 있고 자국민 반대자를 탄압하고 각종 중동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셰일 유전 개발 등으로 사우디의 에너지 영향력이 쇠퇴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비열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은 미국의 명성과 전세계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이집트에 대해선 한때 미국의 중요했던 국가라면서도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독재국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무차별적인 사형 집행 등으로 정의가 조롱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터키에 대해선 과거 러시아를 견제하고 온건한 무슬림 정권을 통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목적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밴더우 연구원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를 거론하며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안보 무임승차, 동맹으로 대우 말아야. 밴더우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5대 경제강국 중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대륙의 가장 중요한 경제강국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위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그들이 동맹인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스페인의 경우 2019년 방위 예산이 국내 총생산의 0.92%에 불과했다며 5년 전과 다름없고 방위비를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거기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DP 2%의 국방비 약속을 지키는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했다고 밴더우는 주장했다. 일본, 필리핀 기회주의 미국에 도움한대. 밴더우 선임연구원은 로드리고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 가장 과시적이고 반미적인 대통령이라며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의해 반쯤 실패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두테르테의 모순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두테르테는 취임 초기 반미를 주장했지만 이후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박아 침몰시키자 미국이 중국 앞에 미 치함대를 모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의 친선을 끊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깨끗하고 공손하고 좋은 나라라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 헌법 뒤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에 멈춰 있었다며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으며 민주주의는 깊이 뿌리내렸다고 했다. 물론 이는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일본이 평화 헌법을 넘어 재무장을 통해 중국과 맞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밴더우 선임연구원은 동맹이든 파트너든 친구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허브 순위 도쿄 3위, 서울 33위, 1 쏠리는 태롱콩 수해.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실시로 민주파 인사가 잇따라 검거되는 등 홍콩 사태가 악화하면서 일본 도쿄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 거점을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도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해 4월 출범한 도쿄국제금융기구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기구는 세계 금융도시 도쿄를 전면에 내걸고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는 전문화된 창구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홍콩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둔 서구 투자사들로부터 이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 기업 인재의 도쿄 모시기에 팔을 걷어붙인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아소타로 재무, 금융상은 지난 4일 가계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위태롭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당연하다며 일본도 금융허브란 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홍콩에서 도쿄로 이전을 결정한 한 투자운용사의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콩에서 시위가 활발해진 2년 전부터 도쿄 진출을 검토해왔다며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홍콩의 우수한 인재를 부르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도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올라간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영국 조사업체인 ZN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순위에서 도쿄는 지난해 9월 6위에서 지난 3월 3위로 뛰어올랐다. 공교롭게도 3위에서 6위로 추락한 홍콩과 자리를 맞바꾼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는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51위를 기록했다. 도쿄가躍進한 건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 문화 인프라다. 미국, 유럽에 비해 인종차별도 없는 편이다. 여기에 1800조 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개인 금융 자산은 국제 투자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일본은 현재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네 번째로 헤지 펀드 투자 규모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 높은 세율과 영어 불통이 대표적이다. 탈홍콩 유치전에서 최대 라이벌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이런 점이 더 도드라진다. 싱가포르의 법인 세율은 17%로 홍콩과 비슷하다. 반면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29.74%로 한국보다도 높다. 소득세율도 1000만 엔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일본은 33%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홍콩보다 낮은 15%다. 한국은 과표 구간 상일본보다 조금 높은 35%다. 싱가포르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일본의 세율은 15%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7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담고 핵심 과제로 감세를 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자민당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부터 프로젝트 팀을 가동해 세제 우대, 재료 자격 완화, 자녀 교육 환경 정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엔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어 문제만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홍콩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통용되는 싱가포르를 이전지 1순위로 꼽는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홍보를 하진 못하고 있다. 이 틈을 노리고 대만, 호주, 영국 등도 홍콩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